퇴근길엔 뉴스 청년 승부와 함께하세요. 팩트 진검승부 트루맨. 오늘도 김준일 팩트체커 한국경제TV 반기웅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파리바게트발 불법 파견 논란 팩트체크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럼 파리바게트는 어떤 입장인지 지금 이야기 좀 해주시죠. 그 파리바게트 본사에서는 사실 그 공식적으로 뭐 가타부터 이제 입장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오늘 뭐 기자회견을 연 척도 뭐 법적 대응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예, 협력 업체들이 이제 행정 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공식적으로 회사 입장으로 이렇다라고 얘기는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우회적으로 경제단체나 경총에서 이제 여기 관련된 이제 내용을 입장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만약에 파리바게뜨가 직접 고용을 하게 되면 인건비가 연간 600억 정도가 들어간다. 네. 이제 이런 계산법 같은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여기서 고용을 하지 않고 버틴다. 그러면 과태료가 한 53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이 두 수치 다 파리바게뜨의 1년 연간 순이익하고 맞먹는 수치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어렵다, 힘들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좀 우회적으로 어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뭐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좀 약간 좀 곁가지가 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번 이 논란이 되게 된 이유가 이 본부, 그러니까 본사죠. 네. 본사 쪽에서 뭐 회장님입니까? 대표입니까? 그분이 너무 과도하게 개입을 해서 그게 상당히 불만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좀 들리던데요. 예, 이제 뭐 실제 이제 이거는 이제 발표된 사례고요. 이제 그 회장님이 이제 지점을 이제 순시를 나갔는데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사 회장님이 이제 본사 회장님 그렇죠. 본사 회장님은 이제 본사 회장님이죠. 네. 그럼 이제 가맹점주의 이제 사장님들인 거죠. 사장님들이 쭉 대기하고 계시겠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이제 본사 회장님이 가맹점에 가서 소위 말해서 이제 순시를 했는데 이제 마음에 안 왜냐면은 아침에 오전에 일찍 갔는데 빵이 아직 다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왜 여기에는 케이크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어라고 한마디 이제 하고서 갑니다. 그러니까 본사에서 이제 카카오톡으로 다 그 지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빵 기사들한테 일괄적으로 카카오톡으로 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단톡방이 있는 건가 보죠? 단톡방이 예. 그 제빵 기사들 단톡방에서 이제 관리하는 분이 이제 케이크 부족으로 본사에서 좀 이런 문제가 지적이 나왔으니 좀 일찍 출근해서 좀 케이크를 다 만들어놔라 이런 식으로 이제 지시를 이제 네. 회장님 말씀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지시가 내려왔어요. 제가 동네에서 들은 얘기가 그 얘기네요. 예. 그리고 아니면은 뭐 이를테면은 뭐 빵 사진 좀 찍어서 올려주세요. 뭐 어떤 빵을 지금 만들고 있는지 뭐 이런 거를 제빵 기사한테 이제 업무 지시를 한다거나. 네. 예, 뭐 청소가 좀 미흡하니까 청소를 하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세요. 뭐 이런 거를 이제 본사에서 지시를 한다든지. 그런 거는 가맹점주가 알아서 해야 되는 문제 아닌가요? 청소 같은 거는? 그러니까 조금 근데 뭐 이제 매장을 관리하고 청결하게 유지해야 될 어떤 의무도 있으니까 사실은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은 과도하죠. 월권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것까지 일일이 다 시키는 거는. 그러니까 불만들이 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올 수밖에. 그렇죠. 이렇게 카톡을 그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서 카톡을 보내는 분을 이제 본사에서 품질 관리사라고 하는데요. 예. 어쨌든 이제 품질을 관리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이제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그 회장님이 그렇게 아침에 케이크 없다 그래서 만들려고 하면 그 제빵 기사분들은 사실은 이제 보통 케이크 만드는 업무는 오후에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오전에는 케이크 찾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단체 카톡방 그 대화 내용을 쭉 봤더니, 그러면 우리 그 점심도 먹지 말고 그 시간을 쪼개서 그럼 케이크를 만들라는 거냐 이렇게 반문을 하십니다. 그 본사 사람들에게. 그럼 어쩌겠어요? 회장님 지시인데 답변이 이제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굉장히 좀 부당하게 되게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업무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된 거죠. 네. 그러면 이번에 이제 노동부가 이제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직접 고용해라. 이거 결국 이제 정규직화를 하라는 얘기인가요? 일단 고용 형태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직접 밝힌 거는 고용 형태에서는 지정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고용을 하라는 거지 그게 정규직화인지 비정규직화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직접 거론을 한 건 아니다. 지시를 한 건 아니다라고 해서 어떤 식으로든 직접 그러니까 당신들이 사용을 했으니 직접 고용을 하는 형태로 이거를 유지해라라는 게 이제 취지고요. 다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지도를 하겠다.
그런 고용 형식에 대해서는 좀 잘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정규직으로 꼭 하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 다만 네. 이제 어떤 식으로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게 비정규직으로 이제 할 경우에는 이게 어떤 그 관리나 이런 것들이 또 쉽지가 않은 문제가 있어서 본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된다라는 약간 압박 같은 걸 받을 수는 있겠죠. 아, 네. 그 시정명령 그 시행, 그러니까 이행 시점은 조금 연기를 해줬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고용노동부가. 약간 여유를 주겠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 그 우선 이 문제를 그럼 가맹점주들은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가맹점주분들도 사실은 이제 이 여러 가지 이제 그 혼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큰 변화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일각에서 보도에서처럼 어떻게 보면 이 고용 형태의 변화로 인해서 가맹점주분들의 부담이 정말 크게 늘어나서 뭐 빵값도 인상되고 이분들이 운영까지도 어렵게 된다. 사실상 그렇게 보고 계시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네. 이미 점주분들이 그 제빵기사 한 분에 대한 그 도급료라고 합니다. 임금이라고 할 수도 있죠. 어쨌든 임금분으로. 임금이 포함된. 그렇죠. 예. 임금이 포함된 도급료를 그 협력업체에게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최대 한 달에 1인당 340만 원 정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근데, 이 협력업체를 거치고 나서 제빵기사분들에게 손에 쥐어지는 그 월급이 200만 원에서 240만 원 정도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적네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협력업체는 여러 가지 거기서 이제 뭐 퇴직금이라든지 뭐 비용 자기네들 관리하는 부분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나가는 돈 자체는 별로 이렇게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그 중간에 이제 협력업체가 꼈던 그런 마진 부분을 또 덜어낸다면 네. 예, 실질적으로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설령 정규직화해서 급여가 좀 올라가더라도 예. 그러니까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큰 부담은 아닐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얘기시네요. 방 기자가 이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또 그거에 더해서 뭐가 있냐면은 본사로부터 받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아, 예. 그게 1인당 14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맹점주가 주는 돈이 한 350만 원 정도, 그리고 본사에서 받는 게 한 140만 원이니까 대충 좀 계산하면 한 500만 원 가까이 한 명당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력업체. 그러니까 네. 그런데 거기에서 그 제빵 기사분이 받는 거는 200에서 250만 원이고 나머지 그러면은 250만 원 정도는 협력업체가 지금 가져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인터넷상에서는 저 협력업체들이 너무 과도하게 중간에 많이 가져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협력업체들은 억울하다 지금 그러고 있고. 협력업체들은 오늘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제 요 금액은 다 협력업체들이 본인이 밝힌 거고요. 다만 이 정도 가져가는 건 맞는데 우리가 이제 관리를 한다. 그리고 4대 보험료, 각종 복리후생비, 퇴직적립금 이런 걸로 하면은 실제 남는 거는 한 2%밖에 안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협력업체 쪽에서는. 그래서 뭐 그거는 장부를 저희가 들여다본 건 아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주장은 좀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쎄요. 2% 이익을 보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것도 조사해보면 다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정부가 지금 이야기한 대로 설령 제빵사를 앞으로 직접 고용을 하더라도 또다시 이런 편법 같은 게 생기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좀 있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건 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여기 그 파리바게뜨 본사가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직접 채용을 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빵집에 가맹점에 그 사람을 파견해서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그렇죠. 본사에서 같이 일하는 게 아니라 빵집에서 이제 일을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그럼 점주분들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지시를 하시지 않겠느냐. 그럼 여기서도 또 불법 행위가 또 나오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도 불법이다. 어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제빵은 어차피 이제 파견이 불가능한 업종입니다. 현재 그 파견법상.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그래서 파견이 불가능한 업종에서 우리 보고 파견을 하라니 이건 우리 보고 불법을 또 하라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아, 네. 여전히 좀 애매한 부분은 좀 계속 좀 남아있는 그런 그 상황이 아닌가 이런 법리적인 다툼이 좀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만 좀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파견을 만약에 이제 본사에서 파견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이제 문제될 것이 없다. 왜냐하면 이제 직접적으로 가맹점
이나 아니면 이제 본사나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종속 관계에 있기 때문에 네.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파견을 해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보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지금 경제계에서는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이 파리바게트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다른 뭐 유사한 그런 이제 그 빵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많이 있고 또 이게 결국은 전체적으로 기업 전반에 그러니까 결국 뭐 파견 이런 거 좀 줄여라, 직접 고용 늘려라 이런 메시지를 준 거 아니냐라고 지금 약간 그런 반응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보수 야당 쪽에서는 반발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는데 이 부분도 고용노동부가 잘 교통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일단 고용노동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거가 이제 불법이기 때문에 현재 이 파리바게트 같은 경우에는 너무 눈에 띄었어요. 불법 행위가. 사회적 네. 문제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종의 시범 케이스로 딱 이제 걸린 거고요. 불법이 있으면은 당연히 시정을 해야죠. 그게 고용노동부가 하는 일이고 그게 이번 정부만 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2년에도 박근혜 정부 때도 아니요 저 이명박 정부 때죠. 2012년이면 이제 이마트의 그 캐시어라고 하죠. 이제 그 예, 맞습니다. 계산하시는 예. 분들 2,000명에 대해서 이마트 시정 명령을 내려서 이마트가 직접 고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고용노동부는 당연히 그런 일을 하는 부처고요. 이제 다만 이제 현 정부의 어떤 기조 같은 것들은 좀 일자리 창출이고 좀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고용을 확대하는데 정규직을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좀 그런 부분에서 좀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 다른 프랜차이즈 업계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어떻게 보면 경쟁업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뚫레주르 뭐 이런 데도 지금 비슷하게 구조가 돼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그 비슷한 구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제빵 업계라는 곳들의 어떤 일하는 그 구조 자체가 크게 다를 수는 없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제빵 기사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말씀하신 뚜레주로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도 이제 비슷한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라고는 합니다. 그러면 뚜레주로는 이제 이렇게 좀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뭐라고 먼저 얘기를 하냐면 우리들은 지금 현재 그 협력업체에서 모든 일들을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들은 직접적으로 업무 지시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정확하게 선을 긋고는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회장님은 그렇게 막 많이 다니지 않으신다 이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고.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직까지 뭐 고용노동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추가적으로 다른 업체, 다른 프랜차이즈를 뭐 또 점검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진 않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뭐 확인을 더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영주 장관도 뭐 특정 업체 손보기는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는 했더라고요. 네. 네. 이게 이제 앞으로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당장 사실은 직접 고용해야 되는 시점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까지 지금 안 하면 또 이제 벌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양자택일을 좀 해야 되는 그런 건데 왜 이렇게 파리바게트는 침묵을 오래 지키고 있는 걸까요? 지금 뭐 복잡한 제가 뭐 들여다보진 않았지만 복잡한 속내일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를 과징금을 일각에서는 지금 나오는 얘기가 530억 과징금을 1인당 1,000만 원씩이거든요. 지금 노동부가 최대 3,000만 원까지 내릴 수가 있는데 노동부가 한 거는 1인당 1,000만 원에서 지금 530억 과징금이 나왔고요. 이거를 지금 내자는 얘기도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는 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직접 고용의 형태가 이게 그러니까 해오던 방식을 지금 완전히 무너뜨리고 새로운 건데 이게 향후 그 감당하기가 더 힘들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그런 전원만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명백한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고용 문제도 고용 문제지만은 불법 행위를 저질러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불법 행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시정을 하는 그 부분이 이제 좀 있어야지 이게 해결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방기훈 기자께서는 어떻게 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 파리바게트 측이. 글쎄요, 제가 저 유명하신 회장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정확하게 예측은 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이제, 사실 이제 파리바게트가 이 문제가 그 파리바게트에 국한된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리바게트가 처음에 이 문제가 됐던 이유는 뭐냐면, 배경이 좀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파리바게뜨는 이 노조 설립하는 것 자체도 방해를 하고 예. 이제 좀 옛날 얘기 같지만 노조에 설립하는 날 가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좀 들어봐라. 내가 노조 가입비를 지원해 줄 테니 회사 측에서 이런 식으로 좀 회유를 하기도 하고 좀 그 상당히 일종의 좀 노조 파괴 행위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드러나기도 한 회사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최저임금조차도 지켜주지 못해서 뭐 이렇게 2013년에는 알바연대라는 곳에서 아르바이트생들이 여기서 우리들에게 최저임금도 지금 맞춰주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제 반발하기도 했었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사실상 그동안에 계속 켜켜이 쌓여져 왔던 회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의 레이더망에 걸려들었다라고 좀 볼 수도 네.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좀 사안이 엄중하기 때문에 섣불리 입장을 내지 못하고 있는 거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좀 질문을 살짝 제가 좀 돌려서 파리바게뜨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일까요? 너무 어려운가요? 네, 좀 어려운데 저라면은 일단은 회장님이시라고 생각하시죠. 제가 회장이 됐네. 할 차이도 없는 회장이 돼서 일단은 이거는 이해 관계자 당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쪽은 가맹점주, 한쪽은 이제 제빵 기사, 그리고 한쪽은 본사. 그래서 좀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3자 협의회를 만들어서 좀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왜냐하면은 어찌됐든 뭐 본사에서 얘기한 게 인건비 상승이 있으면은 그게 이제 빵값에 전이 되고 그게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중간에 도급비를 좀 제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인정을 하고, 그러면은 이 부분을 파리바게뜨라는 기업이 그러면은 가격 경쟁력을 어떻게 가질 것이며, 그런 것들을 품질 개선을 위해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상생 모델 같은 거를 좀 협의체를 만들어서 좀 목소리를 들어서 반영을 하는 구조로 가야 되지 않나. 그게 좀 이런 취지에도 맞고, 사실은 어떤 지금 이런 지적을 받은, 왜냐하면 노동 착취나 일방적으로 대화를 계속 제빵 기사들이 요구했지만 묵살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여기까지 온 건데, 그런 식으로 좀 제가 회장이라면 그런 식으로 좀 일단 대화의 장을 만들겠다. 예, 일단 대화의 장을 좀 만들기, 협의회 이런 거 굉장히 좋습니다. 예. 우리 반 기자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장님이시라면. 고용노동부에서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시간을 조금 줬어요. 이 시그널은 뭐냐면은 너네들이 시간을 좀 충분히 줄 테니까 대화나 어떤 이런 것들 과정이 이제까지 없었다. 우리가 봤을 때. 그러니까 충분히 대화를 하고 거기서 우리가 과징금이라든지 아니면 형사처벌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송까지 가기 전에 충분히 좀 대화로서 풀어낼 수 있을 만큼 풀어내봐라라는 어떤 신호라고 봅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대화를 일단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노조 설립 방해하고 이런 얘기도 했지만 노조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파리바게뜨 본사는 점주협회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맹 점주분들이 모인 협회가 있겠죠. 이분들하고도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걸로 가맹 점주분들이 들고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운영을 하시다 보면 본사에서 생각하는 마진하고 가맹 점주분들이 가져가야 될 마진 같은 것들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마진율 관련해서 우리가 좀 할 얘기가 있다. 이거 좀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집회도 하시고 모임도 하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화의 테이블에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장님이. 꼭 회장님뿐만 아니라 이해 당사자님이 하여튼 아무도 안 보냈다 이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이 굉장히 대화의 통로 자체가 좀 굉장히 막혀 있는 상황인 것만은 확실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은 대화가 필요했다. 노래 제목. 그런데 사실은 이런 건 정말 노사정 위원회 같은 데서 개별 업체의 문제긴 한데 이런 정도 문제가 되면 토의를 딱 해서 사회적인 합의를 딱 이끌어내면 다른 업체들도 좀 안심이 되고 그럴 텐데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이제 북유럽이나 이런 데서 어떤 노사정이 이제 대타협을 이룬 모델들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워낙 이 갈등이 사실 심해서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죠. 사실은 노사정 대타협이 좀 있으면은 갈등을 줄이고 갈 수 있을 텐데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 김준일 팩트체커 한국경제TV 반기웅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YTN FM 뉴스 정면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홈페이지, 팟캐스트, 팟빵 그리고 YTN 라디오
전용 어플리케이션 예스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뷰는 이 홈페이지 포털 사이트 검색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꼭 다시 듣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